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희동 민민의 대표 펫스타일리스트 레이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무능 강아지를 만드는 보호자님들의 어떤 양육 방식이나 생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미용 트라우마 때문에 상담을 받고 교육을 진행했던 보호자님한테 진짜 감격스러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방울이가 어제 엄마랑 동물병원을 갔는데 세상 얌전하고 순하게 검사를 받고 왔대요. 진료 책상에 올려서 귀랑 눈만 보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서 수의사 선생님이 엄청 힘들어 하셨는데 사상충 예방주사도 원래 사람 3명이서 붙잡고 간신히 주사를 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항문낭 짜는 것도 원래 꼬리를 내리고 저항 한번 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했다고 하고요. 미용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다른 부분까지 개선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네요 라고 보호자님께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정말로 미용 트라우마 때문에 미용시에 공격성을 보이는 친구들은 진짜 극히 소수예요. 한 10친구 오면 한두 친구 정도면 딱 진짜 미용 트라우마인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생활 습관에서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저 토요일인가 미용했다고 하셨잖아요. 미용사님께서 뭐라세요? 미용사도 물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못 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용 트라우마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서 보호자님한테 설명을 드려요. 원인은 이게 아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당신의 강아지를 예민하게 만들고 있고 이 예민함이 미용은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 뿐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좀 교육을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생활 습관 교육만 받고 2주 뒤에 오면 아이들이 처음의 모습보다도 덜 예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무는 강아지를 만드는 생활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6가지 지키면서 미용 둔감화 훈련 병행을 하시면 이 원인이 미용 트라우마가 아닐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보호자님들도 요거를 딱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강아지랑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능 강아지를 만드는 생활습관 1번. 강아지를 너무 많이 안아주고 너무 많이 만져주는 거. 어때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 두 팔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만지고 끌어안고 이런 걸로 애정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강아지는 어떻죠? 강아지는 발이 4개죠? 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끌어안고 이런 걸로 애정 표현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장류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걔를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만지고 주물럭거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내 몸을 자꾸만 이렇게 만져짐을 당한 친구들은요, 몸을 터치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가정에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보호자님이 미용 트라우마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자녀분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 자녀분이 계속 강아지를 만져요. 계속 주물럭 야 이쁘다고 만지고. 근데 강아지는 이미 스트레스 시그널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어요. 막 핥고 불편하고 고개도 돌리고 눈도 꿈뻑꿈뻑 하는데 무시를 당하는 거죠. 계속 만집니다. 주물럭. 그럼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최대한 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그만 만져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발 이제 그만 나를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의견이 계속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내 몸이 마구잡이로 만져져요. 그럼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으르릉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앙! 하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손이 엄마야! 하고 떨어지면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중한 태도로 요청을 하는 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주 강하게 하지마! 꺼져! 하면서 으렁거리고 짖거나 물어야 이 상황이 끝나는구나 하고 무는 방식의 해결 방법을 또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무는 개로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녀분에게 네가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다른 집에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 식구들이 네가 너무 예쁘다고 네가 원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너의 머리를 쓰다듬고 너의 몸을 만지고 하면 너의 기분이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꼬마 여자의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 강아지도 똑같아. 강아지도 엄마랑 형제들이랑 떨어져서 너희 집에 왔어. 강아지도 만져주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만져지는 게 싫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아지를 조금만 덜 주물럭거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강아지 이렇게 막 만지던 손을 이렇게 딱 떼더라고요. 강아지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를 너무 많이 만지고 껴안고 뽀뽀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영장류가 하는 사랑 표현입니다. 강아지는 그런 거 좋아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네, 무는 강아지를 만드는 생활 습관 두 번째. 강아지한테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쳐다봐요. 베넷미용 트레이닝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베넷미용 하러 오면 이제 보통 이만한 새끼 강아지들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강아지가 예쁩니까? 그쵸?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랑 상담을 나누고 있는데 눈이 계속 강아지를 향해 있어. 나를 안 봐. 내가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내 얘기는 들리질 않는 거야. 강아지가 어떻게 될까봐 거기만 이렇게 따라다녀요. 눈이 계속 거기로 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강아지가 미용 트라우마가 아니야. 얘가 진짜 그냥 너무 요구적이에요. 애가 그냥 원하는 게 안 되면은 그거를 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강아지가 왔었는데 보호자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정말 계속 짖는 거예요. 보호자님을 향해서. 근데 더 난감했던 건 강아지가 와! 한번 짖잖아요? 보호자님이 10마디를 해요. 시끄러워! 이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떠드니? 너 왜 이렇게 짖어?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진짜 제가 귀에서 막 피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 강아지가 제가 보호자님한테 잠깐 나갔다 와보실래요? 라고 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조용한 거야. 울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아지한테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쏟아내는 거예요. 강아지는 음성 언어 사용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강아지한테 그냥 진짜 아무 높이 없이 앉아, 엎드려 이렇게 말하면 강아지 못해요. 사람의 몸짓이랑 이 눈썹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음의 높낮이 이런 걸로 사람의 말이 아주 요게 요런 느낌인가 보다 요렇게 아는 거지 이 말 뜻 하나하나를 얘네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의미 없이 막 말을 쏟아내. 그러면 얘네가 막 혼란스러워져요. 애가 항상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이톤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이런 분들도 강아지를 굉장히 자극하게 되고 겁먹게 만드는 타입 중에 하나예요. 강아지는요, 이렇게 좀 조용하고 침착하고 일관성 있는 이런 사람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해서. 아셨죠? 자, 무는 강아지를 만드는 생활 습관 세 번째. 강아지와 나의 생활 공간에 뭐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잠도 같이 자. 휴식할 때 소파 위에 있으면 강아지가 막 와가지고 여기 파고들어서 같이 쉬어. 밥도 어떤 분은 여기 앉혀놓고 나 한 입, 너 한 입. 이렇게 생활 공간이 너무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미용 트라우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어찌됐건 간에 미용 도구뿐 아니라 아마 되는 것만으로도 발을 만지면 바로 확 와서 문다거나 이런 문제도 많이 겪고 계신데요. 이런 친구들은 특히나 더 자기 몸에 닿는 어떤 자극에 예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랑 같이 잠을 자게 되면 내가 이렇게 부스럭 뒤척뒤척 하거나 몸에 발이 닿거나 손이 닿거나 이랬을 때 계속 깨게 돼 있고 계속 놀라게 돼 있고 계속 잠을 푹 못 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 계속 못 자보셨나요? 정말 피곤하고 너무 예민해져요. 강아지도 똑같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푹 자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강아지들은 잠자리를 분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휴식 공간도 강아지는 강아지 혼자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로 개집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람이 쉬는 공간에서는 사람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공간을 좀 분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끼고 살고 너무 많은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아이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는 강아지를 만드는 생활 습관 네 번째, 잘못된 산책 습관. 여러분 산책 보통 어떻게 하세요? 요새 그 노즈워크 이런 거 많이 TV에서 나와가지고
또 강아지 줄 길게 늘어뜨려 놓고 강아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냄새 맡게 하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산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책만 하는 게 문제예요. 산책을 나갔을 때 강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강아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 줄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강아지를 그냥 내도록 풀어놓고 강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산책을 하시게 되면 모든 의사결정권을 강아지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강아지가 보호자를 의식을 하면서 보호자랑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산책을 해야 되는데 땅만 보고 다닌단 말이야. 땅만. 걔는 땅만. 근데 이거 산책도 어떻게 보면 강아지하고 나하고 유대감을 쌓는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땅만 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산책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목적지까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아지를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어디 뭐 동네 놀이터를 간다든지 공원을 간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좀 풀어놓고 냄새 맡게 하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강아지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우는 강아지를 만드는 생활 습관 5번째. 강아지에게 필요한 자원이 무한정 공짜로 제공되는 것. 플러스 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 얻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왜 요구적인 성향의 강아지들이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계속 진짜 어제 왔던 애 어제 왔던 친구 중에 5시간 내내 계속 이래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지 못하니까 불만이 막 여기서 차오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뭐였을 것 같나요, 여러분? 이 친구가 원하는 건 사람이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지 않으면 얘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바닥에 내려놔도 미용 테이블 위에 올라와도 울타리 안에 있어도 그런데 이런 강아지들 특징이 뭐냐면 하면 얼른 안아주고 하면 장난감 하면은 밥 하면 산책 이렇게 원하는 걸 내가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막 요구를 했을 때 즉각 받아왔던 친구들 이런 아이들이 이런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애들 미용도 썩 잘 받지 못해요. 왜냐? 미용은 나한테 싫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 견뎌요, 얘네들은. 이런 아이들은요, 항상 좀 짜증에 차 있고 불만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그 말씀드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엄마 품에 없으면 그냥 계속 불안해요. 그런데 사람이 강아지를 24시간 진짜 1년 365일 내내 품 안에만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바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행복하게 살려면 바닥에서도 편안하게 쉴 줄 알아야 이 친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엄마 품 안에만 있어야 행복해. 심지어 그 품 안에 있을 때도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또 불행해져. 꺼져! 이 사람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멘탈이 유리 멘탈이 되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죠? 거절당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거절당해도 그런가 보다 할 줄 알고 넘어가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강아지도 똑같아요. 무조건 매달린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밀어낼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게 할 줄도 아셔야 되고 아이가 밥을 남겼어요. 밥을 남겼으면은 그 밥에 더 맛있는 치킨을 섞어주고 뭘 섞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밥을 치우실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장난감을 물고 와서 내려놓고 하면서 놀아달라고 막 빙빙 돌고 막 해요. 그런 컹컹 짖고 이렇게 강아지가 먼저 장난감을 물고 와서 놀자고 막 졸라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강아지한테 뭔가를 시키고 그 요청에 잘 따르면 보상으로 장난감을 꺼내와서 놀아줄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모든 요구를 그냥 공짜로 들어주지 마세요. 기다리게 하고 잘 참으면 보상으로 뭔가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무능 강아지를 만드는 생활 습관 그 6번째. 룰이 없다. 또는 룰이 있어도 강아지에게 그 룰을 잘 가르쳐주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처음 입양을 하게 되면요. 강아지들의 행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짖어봤자 이 정도이고 물어봤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룰을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이 나중에 이게 될 수가 있고 이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피 철철 흐를 만큼 무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1단계 행동이라는 걸 절대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보호자님들이 어떤 룰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강아지를 입양을 딱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행동이 귀엽고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져서 조금 허용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이 허용된 행동들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문제가 딱 생긴 거야 라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에는요, 행동 문제가 여러 번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고착이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강아지를 무는 강아지로 키우고 싶지 않으시죠? 그리고 낯선 사람 봤을 때 공격적인 태도로 막 짖으면서 달려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조그만 강아지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매달리고 와가지고 막 비비고 막 짖고 이러는 행동이 귀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따만하게 커진 다음에도 그게 귀여운 행동일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무는 강아지를 만드는 6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딱 들었을 때 뭐야? 이거 나는 강아지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해본다면 강아지가 원하는 사랑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대상을 사랑을 할 때는 그 대상이 원하는 사랑, 그 대상이 결과적으로 행복해지는 사랑을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강아지는 조금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에게는 정말 박수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생활 습관 조금 지키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셔서 행복한 반려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네 발 달린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미용교육이 대한민국에서 당연하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